게 아닌가. 보신 것처럼 서울과 전국의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이죠.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면서 이 제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워낙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하나의 생태계이고 또 어느 하나를 고치자고 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론화도 하고. 예.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월세 그러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이제 네.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보통 이제 주택들은 대부분이 전세였는데 네.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예전에는 이제 임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라는 그렇죠. 공식이 예. 있었고요. 예. 뭐 월세는 돈 없어서 산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전국 주택이죠. 월세 계약 비중이 결세 계약이 2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58.1%인데 10가구 중에 6가구가 이제 월세고요. 나머지 4가구가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월세가 더 많아졌다. 월세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이도 중요한데 전국 추이가 올 1월만 하더라도 54.7%였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 만에 59%, 거의 60% 가까이 네. 올랐기 때문에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우리 전세가 예전에는 대출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다 대출을 받잖아요. 이걸- 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뭐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좀 불안하죠.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역전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가 낫겠다. 안전한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세가 집을 사는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그런 네네.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전세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없어지진 않고요. 지금 그래도 40% 정도가 전세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사실 전세금 돌려받기만 한다면 네.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기에는 사실 대체가 없어요. 그냥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월세로 전환이 되려면 집주인들도 반환해 줄 돈이 그럼요. 있어야 되고요. 네. 세입자는 또 돈을 월세를 낼 만한 그런 자금 능력이 돼야 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이런 비율로 그냥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는 예. 정도로 6대4 정도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저는 월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예전에 사글세에서 네. 뭐 전세에서 집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계단 형식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중간이 이제 전세가 오히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이제 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집주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 반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역전세 난도 심각하다고 좀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예. 이렇게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역전세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드린다면 예. 우리 깡통전세, 역전세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깡통전세는 뭐 그런 겁니다.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인데 내 전세가 9억이면은요.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팔아도 전세금을 못 받게 되고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못 받는 이런 게 깡통전세고요. 역전세는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물건입니다. 집값은 10억이고요. 전세는 5억인데 네.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죠. 4억으로 떨어지게 그렇죠. 되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 차익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역전세인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건 역전세가 더 심각합니다. 역전세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예. 깡통전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전세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또 문제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년 이내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그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022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세 가격, 높은 가격으로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역전세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고요.
월세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역전세에서 집값을 못 돌려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뭐랄까 좀 예. 후진적이고 좀 불안정한 제도이거든요.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잠시 거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돌려주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요. 경매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기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높다면 좀 굉장히 어렵고 그 법률적인 절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역전세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이고 집주인들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역전세가 생기면 제가 보니까 집주인들의 반응이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좀 약간 뻔뻔한 집주인들은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다. 예. 그냥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허그 가서 받아라고 약간 배짜라식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돌려주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퇴거자금 대출이 DSR에 걸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사실 돌려주지 못하는 네. 집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역전세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청약시장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면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 예상돼서 높은 관심 받았던 곳이죠. 네네. 흑석 리버파크 자이 네. 무순위 청약에 2건이었는데 93만 명이 몰렸다고요. 역대 네네. 최대라고 봐도 되나요? 역대 최대 맞고요. 뭐 사실 저도 청약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두 가구가 나왔습니다. 무순위라고 하셨는데 예. 한 개는 무순위고요. 한 개는 계약 취소분입니다. 무순위는 뭐냐면 계약이 안 되고 하나 남아있던 물량이고요. 계약 취소는 계약을 했다가 부적격으로 이제 나온 물량인데 총 93만 명이고요. 이게 전국으로 그러니까 무순위는 전국에 계시는 집 있는 사람들도 다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사실 약간 뭐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93만 명이면 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인구 다 합쳐준 인구거든요. 그중에 한 명, 두 명 뽑기 때문에 네.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로또 당첨률이 더 높겠네요. 로또가 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들을 좀 보면 네.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바닥은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 1월과 비교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통계만 보면 또 거래량만 보면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예.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회복 속도가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이 좀 가파르긴 했는데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좀 완만하게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면 상승은 맞는데 상승폭은 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자들 마음이거든요. 사려는 분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 또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에 전세가 약세이기 때문에 역전세도 많이 생기고 있고 1년 정도는 전세가 약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약세라는 얘기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하반기는 좀 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